위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예를 들어서 그 위험을 나 이런 위험이 사실 있는데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보험계약 당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어.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건 역시 무효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연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되시겠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차피 뒤에 가서 다 설명드릴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표시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부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호들 있죠. 저는 그러나 하지만 뭐 반대가 나오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합니다. 해당 키워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무효로 해요. 무효를 하는데 그런데 당사자 쌍방 그러니까 A와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 일단은 그냥 A로 다 놔두세요. 일단은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둘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 때에는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자, 2월 1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월 1일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입 시점에 A도 이 사실을 몰랐고 보험회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둘이 몰라요. 둘이 몰라요. 그럴 때에는 무효로 안 한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A, B의 A와 보험회사의 주관적인 인지, 주관적인 확정 여부. 만약에 A, B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1월 1일 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A와 보험회사 본인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객관적 확정의 효과가 제목이죠. 객관적으로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럼 무효로 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즉 A, B가 주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을 때는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즉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발생했다 확정이 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당연히. 근데 당사자가 알지 못했어. 즉 당사자가 주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확정되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효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험 중에서는 여러 보험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보험이 존재를 하는데 과거에 발생했던 계약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고들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보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업.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 건강식품을 먹고 탈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6월 1일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어떤 보험이냐? 건강식품 혹시 내가 만든 건강식품을 먹고 탈이 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세요라는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내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런데 계약은 이때 하는데 사실 나는 이때부터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아팠어. 이때 사고가 발생한 거죠. 보험사고가.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객이 이때 가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나 아팠으니까 치료비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은 이때 됐어. 사고가 이때 발생했어.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줄 수가 없죠. 그거 너무 불안하죠. 그러면 가입을 하면서 약정을 거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시작 기간으로 해서 이때부터 발생한 사고까지 다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되실까요? 이것이 이러한 보험 상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그냥 이것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겁니다. 무조건.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과거로 소급해서 여기까지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법정 옆에 놓고 계시죠? 이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랑 같이 붙어 있는 게 소급보험이라고 나옵니다. 소급보험이라고.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면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이것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오늘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니까 재미는 못 느끼시겠죠? 어려우니까.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익숙해지는 건 그냥 열심히 여러 번
보면 익숙해지겠죠?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손 보상의 원칙 또는 이득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실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실제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보상을 해줄 때에는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야지 그것 위에 더 이득을 주도록 해서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이런 것이 왜 존재하냐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곧 단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내면 보험금을 1억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수지 상등을 맞춘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A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손해가. 그래서 그 손해가 1억입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보험회사로부터 1억을 받으면 돼요. 1억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A가 알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보험회사 2에 다른 보험회사, 여기가 삼성이라면 여기는 다른 데 현대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A는 얼마? 2억입니다. A의 실제 손해는 1억인데 A는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이거 개꿀인데? 다른 보험회사들 다 가입을 해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사고를 유발시켜면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도 이것도 배울 것입니다. 그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중복보험.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중복보험에 대한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를 하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허용하면 이 도덕적인 위험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다 악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만 놓고 할게요. 쉬운 예를 위해서. 자, 이렇게 중복보험인 경우에는 실제 손해만 보상하도록 0.5억 0.5억만 해서 딱 실제 손해만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되도록. 되실까요? 또 그래야 보험 제도를 유지를 하죠. 그래야. 자, 또 실제 손해가 1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A가 보험회사에 2억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평균 손해액을 훨씬 평균 손해의 더블이 보험금으로 청구가 되면서 보험회사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사기 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역시 단체성이 붕괴가 되겠죠. 보험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실손 보상의 원칙, 이득 금지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실손 보상의 원칙은요, 사실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손해보험, 무슨 손해보험, 무슨 생명보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우리 배우고 있는 상법 보험편을 보시면 크게 보험은 상법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손해보험을 볼게요. 이 손해보험이 사실은 어떤 보험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탄생을 할 때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국제적인 무역을 하거나 할 때 그 무역하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내가 위험을 떠안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제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손해? 나의 재산, 재물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죠. 돈으로. 그렇죠? 자, 재산과 재물 손해를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 재물이기 때문에. 즉 재산 재물은 경제적으로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가 가능. 금전으로 산정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산 재물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금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그런데 보세요. 세월이 가면서 보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요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그리고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사실. 저희가 3남매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회사원이시고 실제로 회사 사업을 하시니까 회사원이시고요. 어머니는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모든 경제는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아니면 다쳤습니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니면 질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가족이 경제적인 어떤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사업자들이 이걸 보고 야, 이런 경우에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을 만들면 굉장히 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망 보험, 상해 보험, 질병 보험이 생겨난 거죠. 사망했을 때 얼마 주고, 다쳤을 때 치료하면 얼마 주고,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면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차이일까요? 손해보험은 재산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라면, 이거는 사람이 다쳤을 때, 사람의 신체가 훼손됐을 때 주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인보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의 가치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재산 재물은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인보험은 어때요? 사람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금전으로 얼마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보험은 실손보상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은 어떻게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줘요? 자, 보세요. 손해보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즉, 네가 손해 난 만큼만 보험금을 줄게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계약할 때 정해져 있어요? 너 사고 나면 얼마 줄게요? 아니죠. 사고가 난 만큼 줄게. 보험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정액 보험이라고 하죠. 부정액. 정액 액수를 정해놓지 않은 보험. 부정액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보험은 부정액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암에 걸리면 얼마, 사망하면 얼마, 입원하면 하루당 얼마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정액보험. 되실까요? 그래서 크게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뉘고요. 실손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보험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여러 요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이 다쳐서 당연히 사람은 금전평가할 수 없지. 그치? 그런데 내가 치료를 받았어.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이 나오잖아. 그러면 내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인지 그거는 증명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보상해 줄 수 있지 않니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상해 질병보험에서의 한마디로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는 겁니다. 실제 손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부정액입니다. 이거는 부정액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부정액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실제 손해, 즉 내가 영수증 처리한 금액만 받는 보험이에요. 그 말은 즉슨 보세요. 부정액 보험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상해질병보험이죠. 상해질병보험은 인보험이죠. 되실까요? 그렇죠? 상해질병보험은 인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실손의료비 보험은 이 금전평가 안 되고 실손보상의 예외가 되는 인보험 조항의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 그러니까 탄생이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탄생을 했다고 스토리를 잡아보시면 기억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상해질병보험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부정액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실손의료비는 손해보험의 성격과 인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실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이거까지도 아니고요. 이렇게까지만 나옵니다. 시험. 우리 손해평가사에서는 이만큼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알려드렸냐? 자, 보험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딱 양대 산맥으로 손해보험, 인보험이라고 딱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둘의 명확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즉 하나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마치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전공의 시험을 볼 때 흉부외과 전공의 시험을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만 배우면 될까? 아니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보험에 대한 것까지 알고 계셔야 여기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왕 흐름을 탄 김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로는
이건 인보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는 인보험 아니죠? 상해질병, 뭐 사망보험 아니죠? 손해평가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만 나옵니다.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만. 하지만 제가 기본이론 강의하면서는 가끔씩 인보험을 가져올 겁니다. 왜? 전반적인 구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앞으로. 그러면 흐름을 타시는데 이용을 하세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런데 손해보험은 인보험과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거를 딱 잡아내시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딱 잡아내시고 인보험은 이제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 인보험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딱 들으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것 내용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 딱 이것만 설명했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해보세요. 이것만.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만약에 손해보험, 인보험이 그냥 명확하게 흑과 백으로 딱 구분이 됐다면 이것만 설명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몸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다 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체크할 것은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동그라미 4번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첫 번째 줄에는 사행계약 좀 쳐주시고요. 읽어보면, 자,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행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것들이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뭐 손해방지 의무 등 해서 제가 방지 5라고 정리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방지 5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약자 측에 부과하고 있다. 자, 그리고 위험의 분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괄호 3번 손해보험 특유의 원리에서 밑줄 이득금지의 원칙, 그리고 옆에다가 써주세요.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나오는 초과 중복보험 대위 원칙은 지금은 모르시는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드려도 너무 어렵고요. 뒤에 가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동그라미 2번은 보지 마시고 1번만 보시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오늘 이제 중요한 원칙 두 가지입니다. 위험 분담 분사는 뭐 너무 쉬운 거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다음에 실손보상의 원칙 했습니다. 네, 그렇죠?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손보상의 원칙을 했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었어요. 키워드 가지고 쫙 그린 흐름 있죠? 사행계약성, 도덕적 위험, 신의성실의 원칙, 최대선의 계약성,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의 방지 파일 5가지를 적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문제 나오거든요. 딱 그 구조 안에서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상의 원칙으로 가서는 중요한 것은 손해보험 특유의 원칙이다. 실제 손해만 보상을 한다. 왜?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재산, 재물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그것은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부정액보험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암기하셔도 사실은 뭐 시험 보는데도 괜찮지만, 우리 전반적인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로 설명을 했던 인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까지 한 번에 하나의 흐름으로 딱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험업을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알고 계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성격상 제가 쓸데없는 거, 그렇죠?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는 여러분들 사설이 많이 없어요. 여담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효율성을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편이고, 따라서 강의를 만들 때에도 제가 매년 고민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내용을 추가할까보다는 어떤 내용을 더 줄여서 심플하게 만들까를 사실은 매년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제가 간결하게 몇 단계를 거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주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뒤에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그때 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